자, 어느덧 FOMC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금리 동결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리고 점도표도 경제 전망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별 이슈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은근히 관전 포인트가 많은 그런 FOMC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처한 위치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왜 복잡하냐? 왜 파월이 복잡하냐? 그건 지금 파월이 생각해야 할 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파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트럼프입니다. 물론 파월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그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얘기할 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이유가 파월이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파월 입장에서 꽤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의 입장이 복잡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쪽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형적인 침체가 올 거란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준이 참고할 수 있는 하드 데이터로 보면은 실업률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4.2%로 견고하고 1분기 GDP 급증한 수입 때문에 역성장했습니다만 2분기 GDP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그런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데이터와 ISM 수치를 본 시장은 애틀랜타연은 GDP 나오는 다시 2분기 성장 예측치를 2.2%대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시간 기대 인플레는 정점에서 내려왔지만 너무나 높은 상황이고 연준은 이래도 저래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공포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여튼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물가 부담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파월 입장에서는 너무 일찍 움직이는 것에 대한 비난과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비난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 환율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최근 급등한 대만 통화 그리고 원화값 절상 이유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급등한 대만 통화 이거는 통계적으로 19표준편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만 경제지표 호전에 또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이 대만 생보사들이 대만 달러 가치가 막 오르니까 일시적으로 달러 매도를 했고 이게 집중되면서 대만 달러 값이 오르고 또 해지 매도까지 겹치면서 이례적으로 튀어 올랐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현상 물론 대만 달러의 급증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죠. 굉장히 살펴봐야 할 대목인 건 분명합니다만 저는 관심의 초점은 대만 달러나 원화의 급등보다는 달러의 약세 쪽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냐? 일단 달러 약세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춤하던 금값 지금 다시 전고점을 위협할 정도로 오르고 있고요. 주요 원자재 가격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는 중입니다. 보통 달러 약세 국면에서 벌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원유인데요. 지난번 월가을부 시간에도 분석해 드렸지만 최근에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원유 가격 결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감산에서 증산으로 기조를 바꿨기 때문에 꽤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기조의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를 보시면은 큰 폭의 반등, WTI 기준으로 장중 60달러를 넘었다. 이런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뉴스도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튼 최근에 이 환율을 볼 때 분명 달러 약세의 징조가 왔다. 이런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남은 질문은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세 가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볼 때 지금 하단에 이 달러 인덱스가 기술적 저항선을 깨고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깨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깬 상황에서 이게 밀리느냐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왔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사실 중장기로는 결국 다른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보다 더 완화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도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금리를. 만약에 미국이 지금 예상만큼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지금 FOMC를 하루 앞두고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페드 바치의 전망이 4번에서 3번 줄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금리를 예상만큼 내리지 못한다면 미국이 달러는 일시적인 약세를 끝낼 수 있고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결국 미국의 경기가 주요 논점이 될 텐데요. 미국 경제가 완만한 둔화 국면에도 상대적인 강인함을 보이면서 선전을 한다면은 다시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몰릴 겁니다. 이는 미국 주식, 채권 시장 상승과 함께 다시 달러 강세로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GDP 나우 전망치가 올라간 것도 그런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가 지금 전 세계적 경기 둔화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말고 다른 나라가 못 비티고 무너진다. 이러면 또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자금이 회귀할 수 있고 이게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로는 바로 이 이벤트죠. 내일 파월의 발언, 파월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발언할 것인가, 얼마나 비둘기적으로 발언할 것인가, 이 뉘앙스에 따라서 지금 단기 달러 인덱스는 요동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환율은 FOMC 이벤트와 결부되어서 크게 관심받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침 대만 달러의 급등이라는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기자단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파월은 이번에는 환율 문제까지 신경을 써서 발언의 수위를 조율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일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이벤트 중에 중요 이벤트 바로 이거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 입찰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그런 수요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 장 마감에는 좀 올라갔습니다만 여튼 입찰이 끝난 시간 전후로 굉장히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말까지 80에서 90% 정도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빠르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와의 무역 협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침 방금 나온 보도 지금 베센트가 스위스에 이번 주 가가지고 중국 무역 협상단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은 굉장히 이번에 중국과의 협정에서 뭔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분석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며칠 안에 세상을 뒤흔들 매우 큰 뉴스가 나온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수년간 있었던 발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발표 시점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중동 순방 전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계속 시장이 지금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추가 내용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흥미로운 대목으로는 지금 에크먼의 이 X글이 눈에 띄는데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20%로 낮추고 이후 12개월 동안 매월 0.5%씩 인상한 다음 그 다음 12개월 동안에는 매월 1%, 그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 어떨까? 이런 접근 방식은 점진적 방식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급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전환 기간 중에도 계속 이익을 내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굉장히 점진적인 방안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에크먼이 이게 소스를 받고 얘기한 건지 그렇지 않고 본인의 생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거의 이런 뉴스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신임 총리와의 만남에서 사실은 이분이 트럼프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분노한 캐나다 사람들이 갑자기 원래 보수 정당이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바꾼 거죠. 이 지지를. 그래서 이분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여튼 이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단한테 앞으로 관세 관련해서 우리는 매우 공정한 숫자를 제시할 것이고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를 말할 거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숫자는 굉장히 공정한 숫자가 될 거고 낮은 숫자가 될 거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즉 트럼프가 이렇게 크게 때리고 조절하는 과정 이거에서 바꿔서 이제는 약간 합리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게 지금 한꺼번에 뉴스가 쏟아지면서 굉장히 시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나온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